경매 물건 보다 보면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물건들이 자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은요. 입찰하시기 전에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 검토하고 입찰하셔야겠죠. 특히 투기갈지구 내에서는요. 이 조합원지 승계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조합원지 승계가 금지되는 규정들이 있죠. 조합원지 승계가 금지가 되면 그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현금 청산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온 경매, 공매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승계할 수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사항들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원당 4구역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요. 현재 건물은 다 멸실된 상태고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매 나온 것이 있는데 자, 이런 물건 낙찰받았을 때 과연 문제 없이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관련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대법원 판결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와 유사했던 과거의 지난 낙찰 사례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따라 먼저 고양 2021 타경 72382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감정가는 6억 2,900이었고요. 현재 1회 유찰돼서 최저가 4억 4천 30만 원에 입찰 진행합니다. 6월 28일 날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건 위치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 L 아파트 2024년도 8월 예정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원당인데 원당의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3호선 원당역이 있는데 요 전철역이 도심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요. 요 끝에 쪽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쪽에 있는 분들은 도보로 걸어가기 좀 먼 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원덕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아파트 입주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네이버 부동산으로 올라온 매물 정보 보시면은요, 여기 투기갈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죠. 자, 보시면 전용 84 타입, 이게 7억 1,180만 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현재 최저가보다 낮죠? 현재 최저가 4억 4천인데, 그러면 엄청 싸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건 명세서 보시면은요, 원당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지구내 토지임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토지만의 매각이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토지만의 매각이며 매수인의 소유권은 철거된 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종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게 됨. 대법원 95-10570 판결 참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원당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채무자는 84 B형 분양 대상자이며 84 타입을 분양 신청했다는 거죠.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4억 1,600 정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가액 3억 3,765만 5,900원으로 추가 분담금은 1억 2,854만 6,481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경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낙찰가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억 4천에 낙찰 받고 만약에 추가 분담금 부담하게 되면 약 5억 6,800에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나온 매물가 대비 그래도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위에 부분 있죠. 토지만의 매각이고 철거된 건물 소유자의 채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채무자하고 공동으로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서 보시면 현재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만에 대해서 감정을 한 거죠. 감정평가 기준을 보시면요. 본건은 건물 멸실된 토지만의 평가로서 대법원 판례 95-10578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추가 분담금 고려한 분양권 가치 토지만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은 물건 명세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매각 목록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토지만의 매각이 되고 있는 거죠. 토지만. 만약에 건물도 감정에 포함되어 있고 건물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랫부분에 물건 목록 2번으로 해서 같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물건은 토지만의 매각이 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왜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게 되느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물건명세서에도 기재되었던 95-10-570 판결입니다. 자, 판결 요지 중 이게 이제 재개발 조합과 채무자 간의 소송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당초 갑소유로서 이게 채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재개발 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그러니까 건물이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사전에 먼저 철거가 된 후에 토지만 을에게 경락됐어요. 을이란 사람이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도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착각하고 오인하고 을에게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정하여 분양 처분을 한 경우 토지는 을이 재개발 조합에 제공한 셈이어서 그 아파트 등 토지가 변환된 부분에 관해는 을이 소유권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건물은 당초부터 갑이 채무자가 재개발의 조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이전된 바가 없어요. 따라서 아파트 중 건물이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갑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고 다만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과 건물이 변환된 부분의 비율, 즉 채무자와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 지분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의 비율, 재개발 감정된 가격이 있겠죠? 재개발 감정된 금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대한 비율이 있을 건데 물론 노후된 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물의 가액은 매우 낮을 겁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네, 이런 내용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을 감정하고 토지만을 법원에서 매각하는 조건이라면 경매에서 토지만을 낙찰받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 등기를 받을 때 채무자가 건물 지분 그리고 낙찰자가 토지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이 9대1이었다. 아무래도 이제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액 비율이 매우 낮겠죠? 이율 1로 보고 토지의 가액 비율을 9로 봤을 때 요게 시가 10억짜리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공유지분으로 만들어질 때 10분의 1은 채무자에게 10분의 9는 토지를 낙찰받은 경락자에게 공동지분 형태로 소유권이 취득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낙찰받고 채무자와 건물 토지 가액 비율로 공동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나쁘진 않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죠. 소유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 지분을 갖고 있는 전 소유자, 채무자와 동의를 받고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자, 그런데 방배 5구역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한번 있었거든요. 방배 5구역의 경매물건 보면서 그때는 뭐가 달랐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2019 타경 9973이었거든요. 방배동, 여기가 방배 5구역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감정가는 26억 2천이었고요. 신건이었어요. 예, 단독으로 이렇게 낙찰이 됐었던 물건인데 감정평가서 보시면은 해당 물건은 보시는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모두 감정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 감정은 26억 1625만 원, 건물 감정은 388만 6,120원. 그래서 가액 구성 비율 보시면 토지는 99.85, 건물은 0.14. 네. 이건 이제 제시외고요. 그래서 총 감정가액이 26억 2천으로 토지와 건물이 모두 감정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 당시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요 감정됐던 사진을 촬영했던 시기는 2주가 다 끝나고 건물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해당 사건에 대한 물건명세서 보시면은요. 일괄 매각 이렇게 돼 있죠. 일괄 매각. 일괄 매각이 뭐냐면 물건명세서 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 목록이에요. 매각 대상 표시 목록. 자, 1번에 요거 토지, 그리고 2번에 지상 건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일괄로 매각을 한다. 이런 의미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기존 건물 철거 공사 진행 중 돼 있고요. 방배 5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
합 사실조회 신청에 의하면 매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취득 가능하지만 현재 사업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이고 사업계획 변경 인가 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합원이 분양 신청하지 않거나 분양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금 청산자 구분된다고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매 매각 당시에는 아직 분양 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받고 분양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입주권을 승계받게 되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배 5구역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법원 감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고 토지와 건물이 모두 감정이 돼 있었고 법원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권을 단독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당 4구역의 물건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또 광명 5구역의 경매 물건에 있어서는 또 감정의 방식이 좀 달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 2021 타경 62412 사건인데요. 광명동 광명 5구역입니다. 여기가 감정가 6억 3천이었고요. 자, 감정평가서 보시면은요. 구분 건물 입주권 감정평가표라고 되어 있어요. 입주권. 아래쪽에도 보시면 구분 건물 입주권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이렇게 철거된 상태였거든요. 광명 제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기준 시점 현재 사업 시행으로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은 철거되어 평가 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광명 제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회 사실조회 신내역에 따라 본건의 소유자는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본사건 경매로 난 매각 시 낙찰자의 조합원이 승계 가능 여부와 관련해 광명시 사실조회 신내역 결과 조합원지 승계 취득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추후 낙찰자가 부담할 부담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동호 수첨 결과에 따라 부담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되어 있고요. 본건의 평가는 기준 시점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평가 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낙찰자의 조합원지가 승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입주권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물건 명세서 보시면 본건은 광명 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 철거된 것으로 조사됨. 소유자는 조합원이고 낙찰자는 조합원이 승계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입주권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네, 이건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감정을 진행했는데 토지만 감정을 하고 토지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것을 입주권으로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감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입주권으로 감정을 한 거죠.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낙찰받게 되면 온전하게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감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고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이 돼서 매각 절차에서도 일괄 매각이 되느냐? 감정 당시 이미 건물이 철거돼 있어서 토지만 감정을 하고 토지만을 매각하는 거냐? 아니면 입주권으로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냐에 따라 차후에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느냐 아니면 건물 부분 가액 비율대로 채무자와 공동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갖게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되게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물론 권리분석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PL에듀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요 이런 부동산 경매 그리고 공매와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기초과정 마치신 분들에게 경매 심화과정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만 모아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새롭게 이번에 런칭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경매 심화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료를 내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집합건축물 대지권 표시 부분에 별도 등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토지 별도 등기. 또 그와 유사한 대지권 미등기 또는 대지권 없는 상황, 없는 물건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입찰할 때 이런 부분들 권리분석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유치권,
신청되어 있는 물건 낙찰받았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전세권 설정된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저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요, 옥섭 하시면요, 저희 PLED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뜰 겁니다. 클릭하시면요,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옥섭은 여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옥션 스크립션, 요거 합성어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정보를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홈페이지 명을 정했고요. 자, 여기 이제 상단부에 보시면 수강 신청 있고요. 심화과정 파트 1, 요거 클릭하시겠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여기 수강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정가는 20만 원이지만 다양한 할인 쿠폰 적용하시게 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하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기수강생 30% 할인 쿠폰 적용하실 수 있고요. 정기구독, 추천 물건이나 실전 권리 분석, 정기구독 이용하시는 분들 6개월 이상 유지한 회원들은 역시 30%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박철의 경매 아카데미 회원 가입만 해도 20%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누구든지 가입만 해도 바로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또 평생 교육 바우처 카드 갖고 계신 분들, 요 카드로 이용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강의 목록 보시면은요, 여기 총 7개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해당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화과정 커리큘럼은요, 수익형 부동산 권리 분석, 그리고 우선 변제권, 전세권, 유치권, 토지별도 등기, 대지권 비등기, 최우선 변제권. 네, 여러분들 경매 기초가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좀 더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원하신다면 옥섭을 통해서 심화 과정 한번 수강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여기 아래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수강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준 높은 경매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 저에게 좀 많은 힘이 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